오늘의 두 번째 집은요, 숲으로 둘러싸인 언덕이 특별한 집입니다. 밀짚 모자를 눌러쓰고 나온 이분이 바로 집주인이신데요. 주말이면 이렇게 잡초와의 전쟁을 치르느라 바쁘시답니다. 수학에 무한대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된 거. 그게 무슨 뜻인지 잡초캐다가 알았어요. 아, 이게 무한대구나. 끝도 없구나. 엔들리스. 도시 남자인 집주인에게는 처음 마당 관리는 어려운 숙제였는데요. 10년이 지난 지금은 익숙해졌답니다. 나무에 대해서도 척척박사가 다 됐죠. 그러니까 이 나무는 저절로 자라온 나무인데 얘는 아무 실익이 없고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좀 괴롭혀요. 막 가리니까 얘네들이 죽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잘랐고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살생을 하면 좋지 않다니까. 넓은 마당을 가진 이 집은 흰 구름을 뜻하는 소운이란 당호를 갖고 있는데요. 2층으로 설계된 집은 건축 면적 40평으로 노출 콘크리트와 목구조가 혼합된 형태입니다. 특히 심혈을 기울인 2층 서재는 집주인의 로망이자 작업 공간이라죠. 이 작업 공간의 주인공은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김승회 교수십니다. 그는 건축의 모범 교과서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창의적인 주택 설계부터 학교, 보건소 등 다양한 공공 건축물까지 끊임없이 새로움에 도전하는 건축가입니다. 그런 김 교수가 직접 자신의 집을 지었습니다. 제가 95년도에 이제 어떤 독립된 건축가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가 제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같이 그 공간을 팀이랑 같이 썼었는데 집중을 할 때는 그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전화도 오고 저만의 공간을 가져야 작업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사실은 뭐 95년 이때부터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완성된 게 2010년이니까 꼬박 15년 걸렸죠. 아담하고 작은 작업 공간, 도면과 필기 도구들을 얹을 수 있는 1.8m의 책상과 창을 통해 언제든 바라볼 수 있는 풍경이 그가 바라던 서재의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2층에 서재를 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이 서재의 위치가 이 집안에서 가장 고립된 공간이에요. 일상적인 공간에서는 이 공간은 어떻게 보면 막다른 골목입니다. 여기서 더 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끝장을 내야 돼요. 집중력을 높이는 이 막다른 공간에서 그는 수많은 프로젝트를 해결해 왔습니다. 자신과의 기나긴 싸움 뒤에는 휴식의 시간도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좋아하는 음악과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 일과 휴식이 공존하는지 15년간의 소망 끝에 완성된 이곳은 건축가의 생각과 삶이 깃들어 있습니다. 호기심과 기대감을 안고 두 소장님들이 소운 서재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건축가가 지은 네, 그렇다고 집이에요. 들었어요. 건축가 네, 네, 집이에요. 그래서 되게 궁금해요. 사실은 맞아요. 이제 나도 닥쳐야 될 현실이고 뭐 하나하나 이게 네. 위치를 잡는 것부터 재료 네. 사용하는 것, 네. 내부 공간 사용하는 네. 게 다 그 건축가의 그 네. 철학이 담겨져 있을 것인데. 그렇죠. 이분은 야. 또 그리고 집을 많이 지어본 분이래가지고 네, 네, 네. 자기 집은 어떻게 지었을까 과연. 저희 동네도 이분 작업이 꽤 아 많습니다. 그래요? 궁금하다.
아이고 기대감에 부으셨네요. 것이 여기인 것 근데 같죠? 일반 콘크리트는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이 옹벽 만들면서 네. 하는 콘크리트가 아니라 어. 나무결 송판무늬 송판 들러서 문양이구나. 예예예. 콘크리트 축대의 문양이 독특한데요. 마치 목재 같습니다. 나무 결이 그대로 묻어나 나왔어요, 그죠? 굉장히 잘 찍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나무 붙인 예, 거예요. 예, 어쩔 예. 때는 용이 자국까지 그대로 맞아요. 다. 맞아요. 게다가 두 단으로 축대를 쌓았는데요. 계단으로 했네요, 여기는. 예. 보통 이렇게 쫙 올리잖아요. 맞아요. 위화감을 안 주네요. 축대 사이에는 자단나무를 심어 높은 콘크리트 벽면을 가리도록 했는데요.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생각한 것입니다. 자작나무가 심겨진 작은 오솔길을 지나면 낮은 담장 너머 집이 나타납니다. 여기 앉아 계시죠?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야. 소장님들과 안면이 있는 사이라 더 반갑습니다. 이 대문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나무 터널을 지나서 이렇게 오솔길을 따라 들어오는 기분이 나가지고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 집 좀 보여주세요. 집 한번 자랑 좀 해주세요, 저희한테. 그러면 우선 바깥에 살짝 보고 아, 예. 일단 자, 그럼 뒷마당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여기 앞에 화단 예, 이것도 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이렇게 들어올 때 한번 한번 또 걸러주는 하고 느낌이. 걸러주기도 하고. 고민을 많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차를 세우고 저 숲을 지나서 여정이 길게 이렇게 해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이제 거. 들어오는 과정이.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관문을 통과해서 여러 겹을 예, 지나서 네, 들어오는 네, 것처럼 네, 하는데 네. 되게 자연스럽고 그렇죠. 높지 않고 맞아요. 그렇죠. 이 집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것은 서담스러운 오솔길과 더불어 건물의 독특한 외벽입니다. 이 브라질이고 아주 단단한. 그렇죠. 적도 쪽에서 나는 나무니까 이게. 한 11년 됐는데 뭐 전혀 건물 외벽은 강한 내구석을 지닌 잎회나무를 썼는데요. 오묘한 회색 빛깔로 변한 목재는 11년의 세월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그 레이진, 네, 진한색 네. 레이진이 쭉 빠지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회색으로. 회색이 되면서 그러니까 11년의 시간이 이 나무에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만들 수 없는 만들 수 없죠. 네, 이건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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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는 만드는 거니까.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좋은데요. 예쁘죠. 아니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나무를 외장하고 되게 걱정을 많이 해요. 계속 칠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칠해야 된다고. 근데 사실은 칠을 안 하고 이렇게 자연 상태로 내버려 두면은 이렇게 시간이 먹어서 맞아요. 아름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외벽에 못자국이 전혀 없네요. 그게 이제 안에서 안에 이제 이렇게 그 도브테일 이렇게 만들어서 놓고 받고 다시 끼우고 또 받고 그래서 이렇게 이어나가면 녹물도 없고 음. 그대로 나무 그대로만. 못을 사용하지 않고 나무끼리 결합시키는 방식인데요. 미관상 깔끔하고 견고합니다. 예. 각을. 외벽에서 또 하나의 볼거리가 있다는데요. 근데 여기는 창틀이 되게 특이하죠, 그죠? 창틀이 없어요. 네. 히든으로 지금. 그래서 이면이랑 이면이 같아요. 아, 네,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가. 네. 아, 요렇게. 마치 이제 벽처럼 네. 이렇게 돼 있고 하늘이 이렇게 반영 숲이랑 이렇게 보여서 숲이 보이고. 그래서 이 네. 콘크리트랑 목재 벽에 네. 자연이 이렇게 네. 비치는 일종의 차경 같이 경치를 데리고 오는. 틴티드 글라스를 활용해 벽면에 자연 풍경이 머물도록 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뜻밖의 새로움이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병산서 만대루처럼 맞아요. 예, 이렇게 쫙 경치들이 이렇게 당기고 중간 그죠? 영역. 병산서의 그런 누마루처럼 쫙. 여기서 그만 한번 그 공부도 좀 해야겠네요. 옛날 쭉 그 병산서처럼 여기 한시를 보여줘. 쭉 앉아서 책 읽으실 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앉아서 책 읽으면은 기가 막히게 시가 한 수 나올 것 같아요. 시원스레 뻗은 나무 대구 위로 넓게 처마를 두른 모습은 고건축물의 회랑을 연상시키는데요. 옛 유생들이 풍광을 즐기며 시와 문학을 공유하던 병산서원의 운치가 이 소운 서재에서도 느껴집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마당이 여기가 이제 결국 여기가 딱 넓어지네요. 저 야구를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던져서 캐쳐 이렇게 해서 그 던지고 받기 하기 좋은 그 거리. 네, 그 거리를 확보해서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산이 자연스럽게 이 집 마당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렇죠. 산과 마당의 경계를 두지 않기 위해 100여 그루의 나무를 심어 조화를 이루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된 건 아니고요. 몇 년에 걸쳐서 조금씩 이렇게 해서 지금 상태가 됐어요. 자연이 이렇게 식물만 흘러오는 건 아니고요. 네. 가끔 멧돼지도. 그 멧돼지가 오겠다 진짜. 경계가 없으니까. 멧돼지는 한 번 왔고 고라니가 자주 와요. 고라니. 그래서 시간을 따라 자연과 동화된 집은 주인의 삶과 손길에 의해 자연스레 변해가는데요. 자신의 집을 짓는 과정을 통해 김승혜 교수는 집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 2010년에 완성됐을 때 상태는 사실 집이라기보다는 주택이라고 하는 건물에 가까워요. 근데 10년이라는 세월을 쌓으면서 이 공간 안에 이제 저의 기억도 이렇게 새겨지고 또 공간들도 조금씩 바뀌고 또 정원의 나무들도 새롭게 커가면서 주택에서 집으로 조금씩 변한 것 같고 집이라고 하는 거는 완성이 없고 계속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좌우 공간의 쓰임이 다른 이 집은 왼쪽은 개인 공간으로 오른쪽은 손님 공간으로 쓰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집 내부 좀 살펴볼까요? 이쪽에 실내입니다. 이 그대로 콘크리트. 노출 콘크리트가 이쪽까지 왔네요. 거실은 외벽에서 보았던 노출 콘크리트와 이편나무 재료를 그대로 썼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거실이 어떻게 보면 그 실내 안에서는 또 바깥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외부에 썼던 콘크리트라든가 목재를 다시 한번 여기서 따라 들어온 거네요. 그렇죠. 그런 외부 재료가. 그래서 내부에 있지만 좀 외부에 있는 내부에서 느낌이- 외부. 예. 내부에서는 외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다음에 난 또 되게 재밌는 게 왜 여기를 이렇게 꺾으셨어요? 거실 일부분이 안으로 더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부엌, 식당, 거실이 하나의 공간으로 이제 만드는데 그게 너무 하나의 공간이 되는 게 저는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두 공간에 조금 차이를 두고 싶었고 개방감은 그대로 살리고 거실과 주방의 공간은 따로 구분하려 차이를 뒀다는데요. 무엇보다 건물의 하중을 받쳐주는 기둥 역시 두꺼운 콘크리트 대신 얇은 철근을 사용해 거실 전경을 해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교수님 여기 구석에 뭐 하나 방이 하나 같은데 여기 방인가요? 네, 여기 침실. 아주 작은 문도 하얘니까 아무 장식도 가구도 없는 하얀 방은 2평도 안 되는 무의의 공간입니다. 완전히 무슨 선방 같네요. 숨겨져 있어요. 여기 이렇게 또 이렇게 장식 문이 이렇게 수국이 딱 보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앉아서 팔이 딱 걸릴 거. 이렇게 탁 걸고 앉아서 수국을 보면서 차 마시는 그렇습니다. 딱 그런 선방 무소유의 공간. 창문 가득 채운 풍경이 평화롭습니다. 이거를 불투명하게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한지인가요? 한지입니다. 한지. 네, 한지인데. 이건 낮이라서 근데 이거 불을 끄면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뭘 보여주시려는 걸까요? 이게 은근히 빛이 싹 배어 나와요. 와, 이러면 잠도 잘 오겠는데요? 빛이 들어와서. 그럼 여기가 원래 침실로 사용하시다가 네, 제 침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주로 여기서 자고 여기가 사랑채라면 여기가 사랑에 소속된 침실. 책에 침실이 2.1에 2.4인가 그래요. 네, 네. 근데 너무 아늑하고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 면적에 대한 네. 그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우리가 좀 작은 공간에서 사는 그런 방법을 배워야 되는 맞아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집을 볼수록 다음 공간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이번에는 어디로 가볼까요? 서재죠. 서재, 여기. 오. 야. 벽면에 붙어있는 좁은 계단을 오르면 2층의 김 교수의 작업 공간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이 작은 규모의 서재지만 김 교수가 집을 짓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 계단의 폭이 완전 나홀로 계단. 나 혼자만 폭이 얼마 됩니까? 한 65cm, 60cm. 20cm. 예, 60cm 정도의 계단 폭이면 성인 혼자 충분히 올라다닐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깨 폭 50cm. 또 벽면에 책장을 두어 공간의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공간이 이 집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집을 짓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바로 요 공간 때문에 사실 요만큼만 필요했던데 원래는 그게 이제 확장을 하고 가족 생각하고 누구 생각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여기가 핵심이죠. 맞아요. 네. 사실은 보통의 서재는 우리가 대학 교수님 연구실도 그렇지만 네. 책이 사면에 있어서 네. 오히려 책의 기운에 눌리는 경향이 있는데 맞아요. 여기는 계단을 올라오면서 일단 서가처럼 배치하시고 여기는 책이 없으니까 오히려 좀 더 가벼워지는 것 같아서 그거 너무 배치를 잘 하신 것 네. 같아요. 자신에게 필요한 공간을 생각하며 지은 집. 혹시 집을 지으며 힘든 점은 없었을까요? 제일 어려웠던 거는 제가 건축주이고 동시에 건축가라는 게 그게 좀 힘들었어요. 제가 필요한 일하는 공간의 성격은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 이런 건 당연히 생각을 했죠. 근데 예를 들면은 부엌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또는 욕실을 어떻게 꾸며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뚜렷한 생각을 갖지 않았었어요. 저는 어떤 누구라도 무언가에 대해서 이렇게 원하는 거 그거를 잘 아는 거는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은 이 집에 숨겨진 비밀의 장소를 가볼 텐데요. 다시 현관 출입문 쪽으로 향하는데 대체 이곳에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 좀 이렇게 약간 여기가 히든 플레이스인가요? 와. 문을 열면 하얀 벽면 뒤 숨겨진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욕조가 있구나. 돌천탕이에요. 오, 여기까지 열려. 3.6m 길이의 미닫이 문을 열면 욕조가 있는 마루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감쪽같이 숨겨놨으니 소장님들도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 수밖에요. 미닫이 문 하나로 공간이 완벽하게 다른 모습으로 변신을 합니다. 여름에는 사실은 여기다 찬물 받아놓고 네. 앉아서 이렇게 발 담그고 앉아서 가만히 책 읽기도 앉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게 딱 우리 의자 높이죠. 한 맞아요. 45cm. 앉으면 아주 편안한 딱 이제- 의자 높이. 그런 담소 나누기 딱 좋은 높이네요. 이게 어찌 보면 집에서 제일 또 안 보였던 제일 깊숙한 곳인데 네. 자연하고 제일 가깝게 만나는 것 같아요. 마루에서 이어진 텐마루와 뒷정원. 자연을 품은 힐링의 공간입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 한번 또 이렇게 체험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물은 틀지 마세요. 물을 틀면 안 돼요. 그게 방향이 나고 사이즈가 딱 네, 어이구 딱 좋다. 여기서 양쪽. 딱 앉으니까 앞에 수국 보이고 숲 보이고 또 이쪽으로는 또 이쪽 앞에는 앞마당이 보이니까 심심하지도 않고 이렇게. 비로 좀 부시라고 목욕물 좀 채워드렸습니다. 시원하시죠? 재밌는 게 너무 많다. 이쪽에 침실이 이번엔 또 어떤 기발한 공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욕실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야말로 욕실이네요. 그런데 단순한 욕실이 아니라는 사실. 뭔가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또 문이 있어요. 이 문을 열면 예. 옷장인가요? 아니요. 오 이렇게 연결돼 있구나. 샤워실과 욕조가 통하도록 했는데요. 공간에 대한 오랜 고민이 있었기에 탄생한 아이디어라죠. 나왔어. 잘 지냈어? 45년 지기 친구가 방문을 했습니다. 맛있는 거 한번 먹어보자고. 이거 뭐 장금 지금- 실력 발휘하는 거야? 루꼴라랑 뭐 이렇게 와인이랑.
사실 이 집은 작업 공간이기도 하지만 지인들과 추억을 만드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자기 일하는 공간도 딱 확보하고 또 이렇게 쉬는 공간도 같이 확보돼 있고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와, 솜씨도 프로급이신데요. 집을 지은 후 지인들 먹이느라 요리 실력이 일취월장했다는군요. 시사나 많이 하죠. 오랜 벗과 나누는 오붓한 시간. 아 맛있다. 집을 지은 후 만끽하는 즐거움입니다. 아주 맛있네. 어유 포크 나이프도 너무 이뻐. 어떻게 이렇게? 어유 접시 봐. 완전 이 아줌마. 접시 정말 너무 심했죠. 진짜 심했다 이거. 우리 집에도 이런 접시 없다. 아, 우리 와이프도 이런 접시 못 사는데. 네, 변한 것 같아. 옛날에는 이런 거 너무 싫어했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런 게 좋아졌어. 오늘도 집은 행복한 추억으로 풍성해집니다. 마음으로 내 텅 빈 방문 닫은 채로 아직도 남아있는 너의 향기 텅 빈 저는 이 집이 지금도 그래왔듯이 좋은 기억이 많이 이 집에 담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직접 지은 집에서 생활하면 더 집의 기억과 집에서의 어떤 삶이 조금 더 커지는 거는 저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운 서재를 모두 둘러본 우리 소장님의 소감은 어떠실까요? 처음에는 이질적인 나무하고 콘크리트 자체가 굉장히 다른 재료인데 얘네가 한 10년이 지나면서 같이 나이가 먹어가며 색깔이 비슷해지고 융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집의 특징은 같이 나이가 먹어가고 자연과 같이 동화되는 집이었어요. 오히려 저 같으면은 처음 생각에는 아 나무 같은 거 다 없이 내 집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싶었을 텐데 그것을 저는 참고 작게 만들었다는 게 제일 크게 오늘 배우는 거고요. 저도 한번 이런 걸 꼭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오늘 강하게 듭니다. 자신이 원했던 공간에서 즐거운 삶의 이야기를 채워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진짜 바라는 집이 아닐까요?